나중에 재건축하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0억짜리가 돼야 되는데 10억이 과연 나오겠냐 이거죠. 안 나오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가 슬럼화되는 거예요. 이 거품이라는 게 100%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부동산 값은 영원할 것인가? 용처럼 올라만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표용호TV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 감정평가사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을 지내시고 또 건국대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낸 서동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한번 나오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 표용호TV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동산 방송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표용호TV를 그동안에 제가 즐겨봤고 네. 너무 솔직하게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사실 저는 서동기 교수님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워낙 감사합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1세대로서 대한민국의 많은 감정평가사들을 길러냈다. 그런 표현들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품은 훌륭한데 실력은 뭐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서동기 교수님이 어떻게 표용호TV에 나오셨지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뭐 단도직입적으로 요즘 분위기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용적률을 정말 최고로 많이 줘서 높게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 아파트들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초고층화 시키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파트를 보통은 30년, 40년, 50년 되는데 몇십 년 더 살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재건축하는지 아세요? 왜 하세요? 그 한계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비용과 수입을 비례해서 비용과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이제 30년, 40년 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노후되니까. 예.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 되면 네. 그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죠. 경제적인 수명을 다했다고 보니까. 그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그게 30년 연한이라는 겁니까? 예, 30년, 40년. 한강변의 압구정동에 50몇 층, 여의도에 65층 뭐 이렇게 진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65층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재건축을? 이제 나중에 재건축하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뭐 100층, 120층, 뭐 150층 지어야 비용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만일에 재건축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아파트 고층화 시킬 때 1층부터 50층 짓는 거 하고 예. 50층, 70층, 20층 짓는 비용이 예. 50층 짓는 비용에 뭐 1.5배에서 2배 들어요. 더 들어요. 그렇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싸지죠.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을 때 과연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만일에 거기 사는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재건축할 때 그 돈 내면 되니까. 네. 근데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거기 있는 분들이 분담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점점점 노후화되면서. 그렇죠. 상계동 같은 데는 5억짜리 아파트인데 예. 용적률을 안 올려주니까 5억을 추가 분담금 내야 되잖아요. 집값만큼 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누가 질라고 그러겠어요. 5억을 내야 되는데. 안 짓죠. 5억짜리 집인데 그냥 지금 새로 지어도 한 6억일 텐데 그럼요. 5억을 더 내서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10억짜리잖아요. 이렇게 되죠. 네, 10억짜리가 돼야 되는데 10억이 과연 나오겠냐 이거죠. 안 나오죠. 그러면 거긴 더 이상 돈을 낼 능력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가 슬럼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고층 아파트는 결국 슬럼화된다. 장기적으로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고층 아파트. 초고층이라는 것은 이제 49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50층 이상은 돼야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무작위로 용적률을 올려줘서 초고층으로 짓는 것은 지금 세대에 그렇게 만드는 행정 자체가 나중에 정확하게 한 30년 뒤에는 분명히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맞아요. 100년을 보고 지어야 되거든, 초고층을. 신도시도 지금 뭐 50층 뭐 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게 100년 후에 그 많은 슬럼화된 건물들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또 고령화되잖아요. 저는 신도시에 뭐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인구 분산도 하고 또 저렴한 아파트, 나름대로 지금 너무 비싸니까 좀 싸게 공급하는 아파트들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찬성합니다만 공급량을 늘리는 건 찬성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지역까지 아파트를 져요.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막 땅을 사서 그냥 일단 지으면 무조건 다 분양이 되니까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지금 이 부동산을 만들고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자, 아무튼 우리 저 감정평가사신데요. 대한민국 1호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다양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가 막 쏟아져요. 네. 경매가 막 쏟아지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쏟아지는 경매를 한 2번 유찰되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정평가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경매로 나온 거 자체가 고가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 역대 최고 많이 쏟아질걸요, 경매가? 맞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져요. IMF 때보다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명동에 경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명동역 바로 옆에 예. 스카이파크 호텔이라고 그 예. 두 개로 된 거 있어요. 예, 알아요. 감정가가 2,300억이었어요. 예. 어제 경매를 진행했는데 유찰됐어요. 아무도 옹찰 안 하죠. 20%씩 다운되잖아요. 예. 그래서 1월 달쯤 이제 1,800억에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래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과연 그거를. 너무 부풀려져 있는 땅값. 2019년부터 21년까지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대한민국 부동산이 정말 미쳤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거 정말 죄송한데요.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경쟁을 하면서 서로 비싼 가격을 불러서 이걸 산단 말이죠. 아주 작은 평수로 하이엔드라고 해서 주거용 시설을 줘요. 그리고 평당 2억씩 분양하고 3억씩 분양해도 분양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땅이 누군가가 비싸게 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땅이 그렇게 비싸? 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더 올려서 자꾸 내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발사들이 돈이 나중엔 없어서 이거 부도가 난다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들은 돈을 벌 땐 다 벌어서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정부가 감당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저기 악수 한번 하시죠. 예. 갑자기 왜 악수를? 왜냐면 지금 진짜 옳은 말씀하셔서 지금 나오는 경매가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면 적절한 가격이다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감정가는 이래요. 네? 감정을 한 다음에 바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한 다음에 몇 달 있다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6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되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감정가가 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감정한 시점은 6개월 전인데 지금 하려면은 뭐 한 20, 3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가가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6개월 전에 엄청나게 비쌌죠. 그렇죠. 근데 지금 떨어졌죠. 예.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고가로 평가했느냐? 그 평가 금액이 어느 시점에 평가했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 경매하다 보면은 감정평가서를 다 열람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평가 시점이 나와요. 아하. 그 시점을 봐가지고 그 감정 가격은 요 시점의 가격이지 그게 고가 감정이다, 저가 감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점의 가격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경매도 역시 불과 몇 개월 전에 고가 일대가 있었단 말이죠.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뭐 한 40%나 30% 이상은 떨어졌을 가격에 경매로 들어가는 게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요. 다 기억하셨죠. 돈 떼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감정평가사분들이 가끔 그런 제안들 받지 않습니까? 좀 높게 좀 평가 좀 해줘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물론 당연히 대출을 많이 받고 싶고 또 감정을 많이 받고 싶어 하죠. 부탁이 온다고 해서 부탁을 다 들어주면 그건 자격조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감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심사제도가 있어요. 혼자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2명이 심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금액 일정 수준 이상 되면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또 심사를 해요. 그 심사를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서가 나가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해준다? 해줄 수가 없죠. 그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신 1세대 분이십니다. 서동기 교수님. 제가 이 질문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24년, 내년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 빌딩이랄지 뭐 지식산업센터랄지 이런 곳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분양이 잘 될까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예. 특히 주택, 상업용. 근데 이제 이 거품이라는 게 100% 없어지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맥주 거품 보면은 거품이 일부는 맥주로 되잖아요. 지나면은. 그래서 거품은 완전히 꺼지진 않아요. 한번 과열되면은. 그러나 일정 부분의 거품은 꺼진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공실들이 좀 어느 정도 생길 거고 상업용 부동산이 좀 위험해지는 시기가 지금 조짐이 조금 나타나죠. 그러면 24년은? 24년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 비분양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지금 강남에 펜스 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제 분양을 준비하는 아마 대거 미분양 날 것이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땅을 너무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맞아. 뭐 평당
2억, 3억 막 이렇게 주고 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가능해요. 분양이 잘 돼요. 묻지마 분양이니까. 그래서 핑계대는 게 자재값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뭐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 땅값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죠. 땅값이 핵심이죠, 사실은. 그렇죠. 땅값이 핵심인데 땅값 때문에 아마 24년 분양은 좀 어려울 것이다. 25년도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이어지겠죠.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 그동안에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도 결국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떨어진 때가 있었죠, 과거에. 우리가 외환 위기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한 4번인가 5번 정도 상당폭으로 거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네.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잊어먹죠. 올라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폭락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동안에 이제 개발도상 시세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지금 완화되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값은 영원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용처럼 올라만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구가 줄잖아요. 50년 후에, 6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뭐 거의 한 40%가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정부 기관에서 나온 통계가. 조금 더 지나면 인구가 반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많은 5층 건물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공실이죠. 뭐.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로는 24년뿐만이 아니고 25년, 26년까지 더 갈 것이다, 하락이.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그때도.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도 워낙 지금 분양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역시 금리가 조금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그런 침체기를 경험 못했어요. 일본은 지금 30년 침체기를 겪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당시의 금액을 회복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최동기 교수님 모시고 평호TV 진행했습니다.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뭐 떨어져라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요.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위험한 것을 여러분께 있는 보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24년도도 부동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